안녕하세요. 김세희 원장입니다. 겨드랑이나 팔꿈치, 사타구니에 바디 색소가 잘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외에도 바디 색소는 유두라던가 목, 정강이, 엉덩이 골, 손, 발가락, 마디나 복숭아뼈 같은 다양한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몸에 생기는 색소는 단순히 색소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염증이나 습진 같은 피부 병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몸에 질환이 원인이 돼서 색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 생기는 색소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이나 일반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진단이나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 몸 의외의 곳에 쌓이는 색소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유두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유두색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입술색처럼요. 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 영향도 굉장히 크죠. 따라서 생리 전후 또 호르몬 성분의 피임약을 복용하시거나 이식형 피임제인 임플라논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최대에 달하는 임신 기간 동안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색소는 치료도 잘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말고 피부 병변이나 자극 때문에 유두색이 진해질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성인 아토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습진이 생기는 경우나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생길 때 꽉 끼는 속옷 때문에 마찰이 일거나 또 벗겨지시는 경우 등등이 그렇죠. 이럴 때는 피부 질환 치료와 더불어서 색소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목에 띠를 두른 듯한 색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목에 웬 색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목 색소가 굉장히 흔합니다. 떼낀 것처럼요. 피부과에서는 이것을 더러운 목 증후군, 영어로는 dirty neck syndrome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별별 진단명이 다 있죠. 이 질환은 사실 이유가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나 흑색 가시세포증 또 릴흑색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아토피 피부 염증은 아시다시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멜라닌이 증가하고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요. 흑색 가시세포증 또는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주로 비만이나 당뇨 또는 아주 드물게는 악성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슴 골이나 밑 같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나타나는데요. 피부가 벨벳처럼 두꺼워지면서 어둡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바로 릴흑색증이고요. 릴흑색증은 염색약 같은 색소 또는 향수 등의 향료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 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릴흑색증은 목뿐만 아니라 얼굴에 턱날을 타고 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콤플렉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 치료와 함께 색소 치료를 병행해야겠죠? 네, 다음은 종아리. 종아리에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 있다면 너무 신경 쓰이시겠죠? 종아리 색소가 생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잘못된 제모와 반복적인 습진입니다. 보통 제모는 1, 2주에 한 번꼴로 자주 하게 되시잖아요. 자주 하는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쉽겠죠. 제모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면도날을 사용했거나 바싹 제모를 하는 과정에서 모낭 주변의 피부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털을 뽑게 되면 뽑는 과정에서 피부에 손상을 입거나 또 제모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림에 대한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모두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습진에 의한 색소 침착이 있겠어요. 사실 습진에 의한 색소 침착은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아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동전 모양으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화폐상 습진, 보통 이제 동전부스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질환은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참기가 어렵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손에 있는 균이 병변에 감염되면서 농가진이라고 하는 2차 피부 질환이 잘 발생합니다. 병변이 없어진다고 해도 여기저기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렵기 시작하면 약을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충분한 보습을 해줘서 악화를 조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빠른 치료가 경과를 단축하기 때문에 약을 바르면 안 좋다는 미신은 제발 더 이상 믿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엉덩이. 우선 엉덩이 전반에 걸쳐서 모낭염이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하거나 땀이 나도록 오래 앉아있는 일이 많은 경우,
또 별 이유도 없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듯 잘 나시는 분도 있죠. 이러한 모낭염은 결국 울퉁불퉁한 상처나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또 엉덩이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곰팡이 감염인데요. 곰팡이균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엉덩이 골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을 좋아하죠. 곰팡이균에 감염되면 엉덩이 골이나 사타구니가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미친 듯이 가렵고 또 점점 번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참고로 발에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수건이나 손을 통해서 엉덩이나 사타구니 쪽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관찰진이라고 해서 접히거나 골이 깊은 피부가 습해지면서 붉어지고 가렵고 또 벗겨지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이 반복되어도 색소가 침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엉덩이 색소의 원인은 피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색소를 예방하려면 각종 습진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색소 침착을 개선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색소는 부위별로 또 원인별로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색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알맞은 피부 치료나 질환 치료를 꼭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색소를 없앴는데 또 질환이 재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돈 낭비, 시간 낭비겠죠? 오늘 말씀드린 바디 색소는 겨드랑이나 팔꿈치에 비하면 흔하지는 않지만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평소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시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